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오늘 영상은 페어 트레이딩, 즉 롱숏 매매의 기본이 되는 스프레드와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제가 페어 트레이딩 플랫폼 스프레드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실전 매매와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요새와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미국 지수나 한국 지수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롱숏 매매, 즉 오늘 영상의 주제인 주식 페어 트레이딩, 통계적 차익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AI 프로그램 퍼플렉서티라든지 챗GPT, 리튼 등 주식 페어 트레이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은 주식 페어 트레이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줘.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롱숏 매매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을 했고요. 주식 페어 트레이딩의 개념을 챗GPT에서 보면 페어 트레이딩은 통계적 차익 거래, 전략의 일종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두 개의 주식을 동시에 매수 매도하여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검색에서도 치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페어 트레이딩의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딱 두 가지 핵심을 찝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스프레드, 두 번째가 공매도입니다. 자, 페어 트레이딩의 기본 원리는 여기 빨간 줄에 있는 것처럼 두 자산의 가격 차이가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상관관계가 높은 두 주식이 있다고 치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자동차 제조업종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는 이런 기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좋은 이런 두 주식이 어떤 때 스프레드가 갑자기 많이 벌어진다거나 갑자기 많이 좁혀질 때를 포착을 해서 투자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을 보면 두 종목이 과거에 비슷한 패턴을 보였지만 일시적으로 가격 차이가 벌어졌을 때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 쇼트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 롱하는 거죠. 숏은 매도를 영어로 표시할 때 숏이라고 하고 롱은 매수를 표시하는 영어 표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는 A와 B 주식은 보통 비슷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는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페어 트레이딩의 핵심 요소 두 번째 요인을 보면 상관관계 코릴레이션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현대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농심과 오리온, 농심과 삼양식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모두 다 아는 그런 주식들, 두 주식의 상관관계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과거에 얼마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분석을 하고 상관계수가 0.8에서 1.0에 가까울수록 페어 트레이딩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또 머리가 아프죠. 상관계수가 0.8에서 1.0인 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설명해 드리는 두 종목의 스프레드 또는 두 종목의 방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숫자에는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이, 스프레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런 상관관계가 두 종목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항상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항상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주식 간 가격 차이가 일정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스프레드가 평균보다 크게 벌어지면 진입, 평균으로 돌아오면 청산. 그렇지만 이 평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스프레드, 두 종목의 스프레드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곧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평균 회귀의 가정은 무엇이냐? 주가 차이가 벌어졌다,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확대됐다, 또는 좁혀졌다, 축소됐다. 이것을 반복해야만 스프레드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무엇이냐? 주가 차이가 과거 평균으로 돌아온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가정이 성립해야 된다는 건 두 종목의 상관관계가 밀접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어 트레이딩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자, 시장 방향성과 무관한 수익이 가능하다. 네, 미국 주식 또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붙이건 그래서 한국 주식이 요동을 치든 상관없이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수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대형 자산 운용사에서는 롱숏 펀드를 출시를 해서 자산가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 방향성과 무관하게 안전한 수익을 볼 수 있다. 서두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개의 주식을 하나는 매수하고 하나는 매도를 하는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한 수익이 가능하지만 변동성은 어때요? 두 개의 스프레드만 보기 때문에 변동성은 낮은 편입니다. 자체적인 스프레드가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적용 방법을 보시면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업종이면서 유사한 주가 패턴을 보이는 종목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같은 업종 또는 유사 업종이면서 두 개의 종목이 과거에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신한은행과 KB금융 이렇게 같은 업종이면서 또는 유사 업종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입 시점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네,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졌을 때 진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스프레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스프레드 플랫폼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 시점은 단방향 매수할 때처럼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이익 청산을 해서 내 주머니에 이익금을 확보해 놓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익금이 쌓일수록 여유가 생겨서 스프레드를 오래도록 단방향 매매처럼 오래도록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레드에서도 큰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어 트레이딩의 이제 롱숏 매매 통계적 차익 거래 실전 예제를 보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네, 두 종목의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좁혀졌다를 확인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 분석은 스프레드가 제가 93에서 1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골랐으면 한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은 매수하고 고평가된 종목은 매도를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 스프레드 축소 후 청산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알아서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는 매수를 하고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 등록을 해야 된다거나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대차를 일으키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공매도는 차후에 논의를 하고, 공매도, 즉 매도를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쭉 보시면 공매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매도의 개념 도표인데요. 자, 기아차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현재 가격이 시장에서 10만 원이다 라고 보입니다. 1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차가 한 5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로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매수를 먼저 하지 매도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을 하느냐? 2월 18일 현재, 또는 4월 13일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오늘이 4월 13일이니까 2월 18일 현재 내 계좌에는 현금 20만 원만 있지만 기아차 가격이 현재 10만 원이고 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현금 20만 원만 있는 상태에서 저는 기아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게 기아차 한 주를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 기아 한 주가 없던 주식이 생기는 거죠. 빌려서 바로 어떻게 해요? 기아 한 주를 10만 원에 시장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계좌는 20만 원 기존의 현금과 기아차 판 대금 10만 원이 들어와서 30만 원이 생겼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서 정말 예상대로 기아차가 5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저는 30만 원이 있는 제 계좌에서 5만 원을 뽑아서 기아차 한 주를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계좌는 25만 원과 기아 한 주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기아 한 주를 제가 어떻게 해요? 거래증권사에서 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증권사에서 한 주 차입했던 걸 상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 계좌에는 이제 총 25만 원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기아차를 5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매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매도를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증권사에서 기아 한 주를 빌려서 매도하는 형태를 취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태까지는 개인들이 매수만 먼저 해서 매도를 했지만, 이제는 매도를 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매수를 한 다음에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공매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롱숏 매매에서 또는 통계적 차익 거래에서 반드시 하나의 주식은 매수를 하고, 저평가된 주식은 매수를 하고, 고평가된 주식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종목은 매수, 한 종목은 공매도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데, 현재는 공매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 제한이 풀렸지만 개인들이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주식 선물 제도를 이용을 해서 상위 250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총 대형 우량주 중에서도 대형 우량주인 250개는 개별 주식 선물에서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공매도를 할 필요 없이 개별 주식 선물 계좌를 열어서 공매도할 종목을 선물로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스프레드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스프레드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 두 개 종목의 스프레드가 어떤 때는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어떤 때는 균형점으로 평균점으로 회귀한다라고 이렇게 개념적인 걸 그림으로 구체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진입해서 균형점에 올 때
청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또 축소가 됐을 때 진입을 해서 다시 균형점에 오면 청산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도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스프레드 확대와 진입을 이렇게 스프레드 확대가 15만 원이 됐을 때 1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을 예측을 해서 스프레드 진입 그 다음에 청산을 한다라는 예제 그래프를 보여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 저도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스프레드 플랫폼을 가지고 롱숏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롯데칠성과 오리온은 어떻습니까? 유사 업종이죠. 식품, 음식료 업종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빨간색은 롯데칠성 차트고 파란색은 오리온 차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차트가 방향성이 4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스프레드가 두 개의 차트가 확대가 되고 좁혀지고 또 확대가 되고 좁혀지고 또 확대가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는 걸 밑에 이제 스프레드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진입하고 이렇게 벌어질 때 진입, 이렇게 벌어질 때 진입을 한다 표시를 해놨고, 역시 위에서 보았던 그래프처럼 이렇게 진입을 하고 빨간 선인 균형점에 올 때 청산을 하는 그런 매매 방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매도하고 어떤 걸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시점에서는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게 고평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빨간색인 롯데칠성을 매도하고 오리온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매도할 때는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매도한다고요? 개별 주식 선물에 있는 롯데칠성을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파란색인 오리온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오리온이 고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매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매수.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고평가되어 있는 오리온을 매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롯데칠성을 매수를 해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청산을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투자 방법이죠. 자,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뉴스를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롯데칠성과 오리온이 이렇게 균형점에 스프레드가 모였다가 벌어졌으니까,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전처럼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확대가 되기보다는 축소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여기에서 파란색인 오리온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오리온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롯데칠성을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전적인 오리온 롯데칠성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전에서 매매를 했던 여러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 두세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이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롱숏 매매를 과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해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